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군요. FOMC의 결정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쵸. 이 시장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 3시쯤이면 확인이 될 텐데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또 너무 이상하게 움직이면 그것도 이상해요. 맞아요. 그건 봐야죠. 그렇죠. 어쨌든 거래소에서는 자동차 정도만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이 정도가 시총 상위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이게 의료 AI 루닛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가더니 오늘 또 유상증자 앞두고 급락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뭐 시장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 채팅창만 봐도 자주 눈에 띄던데요. 그렇죠.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듭니다만 네. 자, 그 걱정 물리치러 지금부터 랭킹쇼 가겠습니다. 네, 오늘 버티시면 수익 갑니다. 네. 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가서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제갈 공명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이건 오십시오. 차고했거님. 예, 그리고 우리 저평가 오량주님께서도 네. 뭐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좀 좋아지겠죠. 이렇게 오시는데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질 거예요. 예. 분명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럴 춘봉님 오늘도 많이 힘겨우시죠? 오늘도 또 빠지는구만요. 허구한 날 이렇게 빼기도 힘들 듯.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데 조금만 기운 내시고 이런 어려운 장을 같이 이겨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랭킹을 또 준비했는데 오늘은 유창호 앵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비가 많이 온다고 주식시장도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잠깐 좀 가벼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시안 게임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오늘 이 날짜가요. 19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주 그렇군요.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을 주제로 저희가 랭킹을 잡아봤는데요.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꺾었네요. 수익률의 금메달 기원 특집입니다. 가장 최근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지역은 이렇게 실제로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했던 지역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 순입니다. 이렇게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했던이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나서 끝났다. 우리나라도 있고 또 네. 중국 항저우도 있고요. 방콕, 테헤란도 있네요. 그리고 필리핀도 있었어요? 마닐라까지 마닐라 있습니다. 쪽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쪽에서 가장 최근 개최 지역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저우 많이 익숙하기도 한데요. 항저우가 자, 제일 최근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그 힌트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잘 보시고요. 네.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닐라, 테헤란, 방콕, 부산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근 그게 1위인 겁니다. 유튜브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1위는요 가장 최근 개최지를 꼽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에 5위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하나씩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최병훈 전문가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가 들어갈 종목은 바로 첫 번째 비츠로테크가 되겠습니다. 요새 많이 좀 언급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폭망 삼파장님께서 닉네임이 네.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지금 비츠로테크 7,840원, 비중은 10%. 이거 오늘도 이렇게 올라요? 야,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비츠로테크로 지금 뭔가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기 투자 계획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계획이랑 달라졌군요.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네. 암 치료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합니다. 장기 투자 흔들려요. 마음 흔들려요. 그렇죠. 매도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입자 치료기 뭐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연세병원에서 뭐 그것도 했다고 하던데. 네. 자, 전문가님, 비츠로테크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원래 장기 투자로 사지 않았는데 어떤 이슈로 아니면 호재가 발생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주식이 잘 가고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전환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샀으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는 급등했을 때 테마로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을 일부씩 하는 게 정석 투자로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추로테크는 지금 암 관련된 뭐 이슈로 뜨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련된 실적으로 나오려면, 그럼 실적이 관련된 걸로 나오면 그때는 이미 주식은 내려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테마로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따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동사는 실제로 상반기 이익이 좀 잘 났습니다. 작년에 327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도 보니까 200억 정도 나오고 163% 영업이익이 증가됐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업은 이제 전력하고 전지 부분에서 1차 전지입니다. 전력과 전지 부분의 매출이 반반씩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 관련된 거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력 관련된 게 현재는 좋은 거죠. 전체 업황 자체가. 그래서 1차 전지와 전력이 좋으니까 쭉 실적이 좋아요. 그죠? 그러면 바닥에서만 이렇게 이 회사의 주식은 평균적으로 늘 테마가 불기 전에 그 전에 보면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전엔 2019년도 경기 좋을 때 안 좋을 때 늘 테마로 한 번씩 불었습니다. 이렇게 불어서 오르기도 하고 2021년도까지는 강력한 전체 시장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하면서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잘 못 뚫고 있죠. 그렇다 지금 현재 여기서 와서 못 뚫고 있는데 이걸 뚫어야 됩니다. 이번에 못 뚫으면 또 다시 조정이 들어갈 거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8월 달에 급등했었죠. 12,500원까지. 그럼 이번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반드시 뚫어야 보유를 하는 것이고요. 뚫지 않으면 비중을 축소라든지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6,580원이 올해 7월 달에 저가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는 만원 정도 내외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 8월 달에 12,500원 갔으니까 정확히 보면 그냥 여기 오면 100%온 거죠. 저가 대비. 저가 대비 여기서부터 100%고요. 여기 4,900원 여기서부터 만원 정도 내외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저항선이 작용되는 거죠. 여기가 보면 왼쪽 보시면. 그래서 만원을 안착하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만원 정도는 가도 되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21년도에 14,150원을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는 좀 더 짧게 잡고 평균적으로 박스권 이제 몸통 정도로 보면 되니까 12,300원 정도를 보고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가고 있으니까 손절가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죠. 테마성으로 급등 거래도 실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지선을 구축해서 가면 됩니다. 지금 이익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선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9,000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8,800원인데요. 그래서 단가가 지금 사신단가 7,800원이니까 그 정도는 반드시 지켜서 8,800원에 붕괴되면 약하니까 거래에 실린 거 있죠. 여기에 거래가 많이 실린 거에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한 9,300원 정도. 그런데 지지를 안 되면 약한 게 그래도 돌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손절가는 8,8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12,300원. 요거 1,480원은 전체를 봤을 때 돌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거래나 강세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주식에 매매하는 어떤 주체는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 3일 강세죠. 주로 이틀이고 이틀. 그러면 지금 이틀이죠. 그러면 내일 정도에 치지 못하면 위로 팔아야 되는 거죠. 다시 내려왔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도 보시면 지금 현재 한 2,530억이니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올해 이익에. 그래서 충분히 12,300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이번에 눌림목 주더라도 그래서 그때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폭망 3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츠로테크 과거 통계를 미루어 봐서 기준을 좀 잡아드리는데요.
목표가 12,300원, 그리고 손절가 8,8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의외로 오늘 요 아시안게임 반응이 뜨거운데요. 어제 축구 잘 보셨죠? 엄청 잘하던데. 9대0, 9대0. 와, 진짜 쿠웨이트 박살났어요. 네, 금메달 꼭 땄으면 이런 기원과 함께. 네. 희양이님, 정답이 뭔가요? 여쭤보셨는데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공개드리지 않을 거예요. 답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다기리 토마토에 엄청난 함정들이 있는 문제라고요? 함정이 있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오다기리 토마토는 이런 게 스포츠 이런 쪽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폭망삼파장님, 세밀한 진단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쿠웨이트 어제 박살났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사랑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서현 이화가 뭐죠? 자동차 부품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오늘장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서현 이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려왔었던 모습 아실 겁니다. 올해 참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다가 단기간에 갑자기 많이 밀렸거든요. 자, 오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서현이화 매수 가격이 29,30원, 10%입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서현이화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완성차 부품주 다 좋습니다. 미국에 파업 있죠. 미국 자동차 업체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라. 그런데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3분기도 괜찮을 걸 보여요. 그리고 이 동사는 뭐 벤처에도 들어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멕시코 공장이 있으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을 때 실적이 좋으면 직접적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쉽지 않은데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자동차 부품이 대다수 매출인데 이제 내장재도 있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도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18%, 내년도 19%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47%, 14%.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부품은 물론 이제 전기차 말고요. 전기차 패러다임 바뀌었는데 관련 내장재라 이런 쪽은 꾸준히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 전체 판매 대수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전기차, 내연차 다 합쳐서 늘어난 수준이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성장을 크게 하진 않는데 그동안 워낙 현대기아차가 21년도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MS가 9%에서 6%대 내려오다가 지금 7%대 왔는데요. 그러면서 안 좋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동사는 올해 한 2,900억 정도 내외 영업이익이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4,406억이면 사실은 저평가죠. 절대적인 저평가인데 그래도 이쪽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매기가 잘 안 갑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여기 보시면 2013년도 끝없이 빠졌죠. 20년까지. 그 제가 이제 16년도 뭐 이때 전기차 오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전기차 패러다임 바뀌면서 부품이 한 40%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한 건 몇 개 안 된다. 자동차 부품주나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은 팔아가지고 배터리 주식으로 다 가라고 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죠. 과거에 그게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 끝나고 완전히 회사가 탈번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8월에 급락했잖아요. 이렇게. 급락했으니까 아직까지 이런 트라우마도 많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장기 투자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을. 그래서 반등 시에 이런 주식은 저평가와 고평가와 상관없이 가치주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반등 시에 좀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2930원에 샀으니까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아마 사셨겠네요. 그래서 사가지고 있을 때
겁나겠죠, 이게. 그러면 반전할 때 이 갭을 메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높지 않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함 62평선 정도보다도 122평선, 그래서 18,500원 정도까지는 이번에 장에서 한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위로 다시 2만 원대로 가려면, 이렇게 가려면 여기 거래가 있잖아요. 거래가 더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매기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 거래량 봤을 때. 그래서 목표가 18,500원만 하고요. 뭐 손절가는 최근에 저가 15,000원 정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했다가 18,500원 정도 가면 비중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때 만약 잘 가면 2만 원대로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서현 2화를 살펴드렸는데요. 네. 위아래 가격 설정해드렸죠. 아래로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그리고 위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매수가까지 바로 노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500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서현 2화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즐거운 백수님께서 네. 코엘 패션 올려주셨습니다. 이 코엘 패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방금 차트 봤더니 야, 상당히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사셨어요. 예. 지난번에 5,000원에 매수를 해서 와. 5,780원 이게 수익 이렇게 날 때 우리 저기 최병훈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니까 예. 6,700원 간다고 해가지고 더 갔어요. 더 갔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어허.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욕심을 더 내시는 우리 즐거운 백수님. 와, 게다가 지금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게요. 지금 50%나 되십니다. 와. 이걸로 일어서시려고 네. 코엘 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게 접점이 있습니다. 코엘 패션 6,700원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7,800원, 지난번 제가 6,700원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5,000원대니까, 여기 처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주식은 계속 가는 것도 있지만 눌림목을 주로 주죠. 그 눌림목 줘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지지했으니까 2차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영희와 철수와 놀지 말고 주봉하고 놀으려고 그럽니다. 주봉을 보시면 매매 어디 사고 파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아 놀 때 주봉 딱 갖다 놓고 이제 빨리 가는 주식을 빨리 팔면 큰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확대하는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트만 보더라도 주봉 차트만 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80%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9,800원대부터 내려와 2021년도 고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내려왔죠. 3,000원대까지. 이게 60% 내려온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심리적으로 10,000원짜리가 4,000원에 오면 60% 내려왔잖아요. 그럼 눈 감고 사도 손해가 안 나요. 대신에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이 고점은 돌파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21년도 여기 고점이니까 22년도, 23년도 실적까지 반영됐다 치더라도 앞으로 25년도 이후에도 이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이 9,840은 돌파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 장기를 배우는 건데, 그냥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동선은 이제 운송 사업 절반하고 패션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패션 사업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프랑스 브랜드, 속옷 브랜드, 명품 브랜드라도 같이 위탁 생산해주고 있고, 운송 사업도 지금 좋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때 그냥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보면 좀 전체적으로 원래 작년 좋았는데 1,0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줄었지만, 그래도 올해 평균적으로 뭐 800-900원 기본 하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그렇게 고평가 아니죠. 10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는 요거는 돌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까지 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매물대 가격이 7,8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거의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엄봉 주고 했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나머지 손절가는 6,3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50% 많으세요. 이제 어쨌든 수익이 나셨으니까 그 이후의 목표가 7,800원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 손절가 6,300원 제시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단하다 보니까 그 영희와 철수랑 놀지 말고 주봉이랑 놀라고 했잖아요. 주봉이 하니까 요즘에 그 조주봉 씨가 생각이 나네요. 조주봉. 홍 박사 챌린지 요즘에 유튜브에서 난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저도 몰라갔는데 방금 전에 보고 대충 알았습니다. 네, 홍 박사님을 아세요? 춤까지 추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만해요. 자,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죠. 오늘 렉키 주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하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지역은 인데요. 5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 아닌 거죠. 5위면. 그렇죠. 그렇죠. 자, 5위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5위가 오잉? 중국 항저우였습니다. 항저우가 제일 최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 안 열렸으니까요. 어쩐지 그 지역이 좀 헷갈리더라고. 광저우도 있고 항저우도 있잖아요. 예, 왜 5위인 줄 아세요? 그만해. 이거 자꾸 이거 중독이 되네요. 진짜. 이거 언제 한번 조주봉 씨를 이 스튜디오로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도 저는 홍박사 안 챌린지 좀 가겠습니다. 해보게요. 예, 그렇군요. 네, 생방송으로 지금 예. 제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디선가 닿기를.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다음 종목 전화로 지금 들어와 있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설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안암전자요. 안암전자.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네, 2,100원에 30%. 2,100원에 30%요. 네. 자, 요 종목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0여일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모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암전자. 일단 뭐 추천을 받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뭐 얼마까지 갈 것이며 또 예. 손절가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암전자. 예. 1차도 있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안암전자입니다. 요거 앞으로 목표 지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인데 왜 전략 매도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야만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많이 빠졌다고 가격만 보고 싸다.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 전에 올해 8월 달에 2,100원, 2,160원 하다가 지금 1,982원 왔으니까 한 150, 200원도 안 빠졌네? 10%. 근데 바닥권이구나. 이렇게 차트만 보더라도 일봉 차트 보니까 바닥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는 주식은 겁나니까 싼 주식을 사는데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일단 가격 싼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이제 내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디 누가 추천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추천했다 사서 먹어도 내 거고 손해나도 나의 결정이잖아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내가 사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래서 동방박사가 추천하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믿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난 투자 기간이 긴지 작은지 짧게 보고 샀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정석 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쉽게 벌린 거 아니거든요. 주식은 초보자일 땐 쉽게 벌리는데 알면 알수록 안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한 10년 가면 결국은 주식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왜냐면 분석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 제가 안암전자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냐면 지금 사신단가가 아주 중요한 큰 매물대 여기 보면 2,160원 2,100원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사게 되면 2,100원 사게 되면 2,400원을 돌파하면 잘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매물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돌파하려면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도 하나도 없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이것은 2020년도 만약에 샀다면
2017 여기 2020년도죠. 2020년도는 여기서 사게 되면 여기까지 보면 3,800원 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100%밖에 안 왔죠. 부실주도 100% 이상 갔으니까. 그런데 과거 2017년도 주식이 많이 갔구나 5,500원에 요 단숨에 이게 이슈가 있어서 간 건데요. 여러 가지 삼성전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이슈만. 그 다음에 이게 회사가 오디오 관련된 걸 만들어요. 오디오 관련된 뭐 부품을 하는데 그러면 스피커는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홈시어터라도 이런 거 보면 지금은 그거 많이 파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는 전자제품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사니까 핸드폰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자제품 다 안 팔리잖아요. 그때 직콕하면서 거의 다 샀기 때문에 핸드폰은 거의 안 팔리잖아요. 그럼 핸드폰 부품주, IT 부품주, 가전제품 부품주, 가전제품 관련된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이게 더 빠질 수가 있는데요. 상반기 보면 이익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72%나 줄었잖아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럼 이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가격만 내렸다 산 거네요. 32억이니까 하반기도 그렇게 나오는데 6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과거 2020년도 70억, 21억 여기만 잘 나왔죠. 이때 코로나 이후에 나머지는 뭐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면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시가총액 지금 1,500원 15배인데요. 올해 60억 나오면 20배예요. 뭐 바이오주만큼 이렇게 가치를 주고 있네. 그럼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매도하기 싫으면 또 테마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여기가 2,100원이거든. 2,100원 정도 됩니다. 좀 더 간다면 2,100원이네 여기가. 그 다음에 2,200원, 2,150원, 2,000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팔고 싶으시면 2,100원 정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2,070원, 8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고요. 손절가는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1,9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충분히 참고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아주 목소리부터가 스마트하시고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상담 받으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도 잘 탐색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자주 받길 바랍니다. 네, 이제 800에서 900명까지 더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설문조사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 집계를 해보면 항저우가 압도적이었다. 이게 근데 여기 약간의 속임수가 있었죠? 네. 페이크가. 그렇습니다. 항저우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5위로 꼽아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4위부터가 진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지금 나머지 것들이 시간 차이가 제법 좀 납니다. 네. 이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빠르게 하나 더 갈 텐데요. 네. 최혜숙님께서 라온테크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라온테크가 9,450원, 오늘 한 1% 정도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매수가가 1,570원에 10%라서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기는 합니다. 최근에 한번 10,000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라온테크인데 네.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죠. 전문가님, 라온테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라온테크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로봇 관련주죠. 그러면 올해 그래서 4월 달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1월 달부터. 보시면 작년도 8월 20년도 이렇게 갔다가 22년도까지 엄청 올랐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났는데 24,000원 갔다가 지금 9,000원대 왔으니까 싸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단순 가격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어떤 뭐 세력대 오른 것처럼 꾸준히 올라갔죠. 그랬다가 급락하고 이슈가 있어서 22년 작년 급락? 우리 작년에 급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주식을 3,000원에 있어서 2,000원대 10배 올려놓고 반타작 나서 팔아도 이 세력은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잠깐 먹고 나온다고 생각해서 사면, 내려오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 자체도 적게 나는 이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것은 이익을 잘 못 냅니다.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이 성장이 잘 안 돼요. 300억, 300억, 300억 되잖아요. 작년에 600억 정도 됐지만 올해는 급격히 줄었고요. 상반기에도 지금 76%는 줄었죠. 매출도 40% 줄었어요. 그럼 작년에만 이슈가 뭐 어떤 납품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평가를 하면 가치가 거의 지금 현재도 크게 저평가됐다, 많이 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100억 정도 이익을 낸다면 지금 1000억 되니까 괜찮은데요. 원래 상반기에 이익을 보시면 라운드 12억, 올해 전체적으로 연간 12억 정도 낸다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로봇주를 테마로 사더라도 잘하는 거 아니면 뭐 물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레온보 로보틱스를 아무 때나 과거에 4월부터 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고점가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조금 너무 소형주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지 말지 나는 불투명한데 그것을 사서 기다려서 그런 거고요. 저는 그래서 1570원에 10%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테마로 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렇게 여기면 1200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전 오면 뭐 1500원 내외니까 본전은 파시는데요.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손절가는 박스권 한 9,000원 정도 손절가 드릴 테니까요. 손절가 오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하로 가면 아니면 반등할 때 1,300원 오면 전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라온테크와 관련된 매도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온테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일단은 잠깐만요. 요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춘봉님, 주식시장도 온갖 페이크인데 백남 커플도 페이크를 치는구나. 점점점.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당했습니다. 예. 네, 저희도 5위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뭐 이렇게 페이크 치는 겁니까, 마이크로? 빠졌어요. 잠깐 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마제스토 전문가 갑자기 출연하셨습니다. 마제스토 전문가님 너무나 반갑고요. 자, 최혜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찡무님께서도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자,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우리 또 랭킹 중 하나 더 순위를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4위 가장 최근 하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지역은, 그러니까 4위는요 가장 오래전에 개최했던 지역입니다. 어딘지 공개해 주시죠. 4위는 1954년까지 갑니다. 이야, 2회 아시안 게임이죠. 필리핀 마닐라가 바로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참 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오래된 곳이네요. 54년에 개최됐던 필리핀 마닐라고요. 이때 당시 한국의 성적이 3위였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저우가 1위 예정이군요. 참 뭔 소린가 했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4위까지 1위 공개를 해야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분을 꾸며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할 종목은요. 요거군요. SK 바이오팜 보겠습니다. 부진하네요. 매수 가격이 일단은 9만 원대 위거든요. 92,900원에 10%.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현재 주가는 9만 원 미칩니다. 88,100원이죠. SK 바이오팜이 이제 바닥을 딱 다지고 쭉쭉 올라갈 일만 남은 건가 했는데 다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어떻게 보십니까? 그 SK 바이오팜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인가 아마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이제 김봉만 하면 이제 SK 바이오팜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고, 예,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M적인 패턴인데,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내가 중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볼 것이냐. 지금 시장이 이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막 지금 막 박스권 양세,
예? 면도칼 장세죠. 찍찍 올리면 또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막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오게 되면 단기는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이제 박스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 SK 바이오팜 10% 매수해가지고 뭐 단기로 뭐 묶고 자시고 뭐 그러십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올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그 눈만 뜨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 비만 치료제 얘기하고 그다음 또 무슨 얘기예요? 치매 얘기하잖아요. 치매. 예, 빠르면 또 이제 하반기에 그 일라일리 치매 치료제가 이제 국내 도입될 수도 있다 하고요. 그럼 SK 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이 기업은 또 그 세노바메이트라고 그 뇌전증 치료제 이미 FDA 허가 나가지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전환될 예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치매 관련주에서는 사실 뭐 SK 바이오팜이 국내에서 대장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 뭐 시장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짧은 시간에 제가 또 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아무튼 그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예, 주가가 좀 수익률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10%면은 아니 국내 뭐 대표 관련 종목 10% 가져가지고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전화 상담하지도 마세요. 예, 그냥 길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단기는 10만 원 또 직전 고점이에요. 예, 그거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거래가 지금 월봉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 활주로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쭉 하다가 이제 활주로에서 쭉 올라가듯이 지금 그 35개월선 저항인데 10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2차는 한 12, 3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 좀 보유를 해 나가시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살펴드렸습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좀 멀리 내다보게 된다면 SK 바이오팜 이대로 보유를 해나가는 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영수님, SK 바이오팜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네. 앞으로 잘 보유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2부 때에도 1부의 이 후반전 때에도 저희가 많이 좀 진단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입니다. 네, 아니 지금 우리 춘봉님께서 예. 김봉만 하면 찌글찌글이지 웬 SK 바이오팜이냐 무슨 말이에요? 아이. 찌글찌글에 너무 꽂히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찌글찌글은 표현의 한 종류이고요. 그렇죠.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김봉만 전문가가 잘하시기 때문에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우리 김봉만 전문가께서 출연하실 때 찌글찌글 멘트 못 들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렇죠. 뭔가 이거 듣고 뭐든 듣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부자대자님께서 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성우 하이텍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지금 성우 하이텍을 사신 가격이 13,000원이나 됩니다. 비중은 20%. 지금 오늘 2.2%면 시장 대비해서도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청자님의 이 목표가까지 제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손절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성우 하이텍 다시 한번 10,000원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 라인까지는 단기간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다음 달까지 보시면은 얼추 좀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죠. 자, 현대차가 7월 초 중순, 6월 중순에 고점 찍고 나서 왜 밀렸습니까? 제가 그 엔달러, 그러니까 엔화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엔화. 그러니까 도요타 주가는 날아가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주가가 2달 넘게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화가 약세. 지금도 뭐 달러당 147엔을 지금 기록하다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아직도 안 꺾이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엔화가 좀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그 엔화가 완전히 안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지난주 전전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좀 모아가시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엔화가 안 꺾였는데 현대차가 돌아서네? 기아차도 돌아서고,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서죠. 그죠? 얘네들이 뭐 문제에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는 이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 쪽도 뭐 성호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점 주고 나서 예, 거래 없이 지금 막 계속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먼저 크고요. 그다음에 우선 그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는 7월 그 둘째 주까지 강하게 일단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제 장기로는 저항 그 맥점이었죠. 저항 맥점. 예? 예. 그러니까 2014년도
그리고 2010년도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이태리 장인 패턴. 여기서 이 거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래가 지난달하고 이번 달 죽잖아요. 예, 다행히도 이제 거래 없이 이제 현대기아차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제 좀 증가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1차 한 1,500원에서 한 11,000원까지 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라인에서 주가 밀 때 거래가 크게 출회가 안 되고 밀었기 때문에 요거 아직 털린 거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달 뭐 첫째 주 좀 지나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그 11,000원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예. 그래서 위에서 이제 지금 13,000원대니까 11,000원에서 아니면 12,000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선은 반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 다 가지고 마시고 나머지 이제 그 절반은 좀 더 보여 나가시면 뭐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한 10월 말 정도 뭐 그 정도 하게 되면 뭐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11,000원 아니면 12,000원 사이 오게 되면 절반은 일단 현금하시고 나머지는 그 홀딩 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방송할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님한테 AS를 받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종목 부자대자님 성우 하이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의 상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내용도 내용인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재밌어요. 보니까 하늘무사님, 두 분 앵커님들 처음 데뷔하실 때는 풋풋했는데 네. 어느덧 노련미가 보이네요. 제가 2016년부터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몇 년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네요. 2016년 저는 중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으니까 2015년, 네. 2014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뭐 좀 더 보기가 편하시고 재미있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늘무사님이 그만큼 오래 보셨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현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스트랄님, 이거 이 전립선 패턴, 거래 없이 흐르는 패턴이다. 그렇죠. 이 상세한 또 해석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왜 수줍죠? 자, 네. 어쨌든 간에. 빨간 코스모스님, 두 앵커님들 노련하죠? 참 재미지죠? 네. 이런 건 너무 좋아요. 항상 읽어드려야죠. 자, 그러면 일단 종목전을 더 가고 싶은데 이쯤에서 3위 한번 공개를 해야 미덕이 아닐까. 노련하다. 자, 3위 가겠습니다. 가장 최근 하계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지역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이어서 그 다음으로 오래된 지역 어디입니까? 74년, 20년 뒤였어요. 7회 아시안 게임, 바로 그게 이란 테헤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이때 4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와, 54년, 74년까지 돌아갔는데 1위와 2위는 몇 년도일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그러면 1,0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벌써? 예, 오늘 또 장도 그렇게 재미없는데 또 랭킹쇼 봐주시려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큐렉스입니다. 큐렉스요.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22,388원. 예. 예. 비중은 10%.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데 22,388원. 매수하시고 나서 손실이 꽤 커졌네요. 네, 갑자기.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시고 궁금하십니까? 이게 갑자기 내려왔는데 네. 우선 로보틱스 기대감으로 네. 사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로봇주들 너무 좋았죠. 그래서 로봇주가 가면 다 가니까 네. 요 가격대 매수해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자, 기대감에 설마 여기서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겠지 하셨을 텐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큐렉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큐렉스입니다. 일단 뭐 분위기 전반적으로 이쪽 잘 가겠지 싶어서 안심하고 들어오신 모양인데 갑작스럽게 많이 좀 밀렸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항상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일단 들어갈 때는 초보자분들께서 이미 이제 그 재료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일단 뭐 큐렉스 같은 경우는 요건 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기술적으로 물린 거지 이 기업에 물린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큐렉스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또 로봇,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활 치료 로봇, 그러니까 의료 로봇 쪽에서 또 선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좀 있거든요. 이 큐렉스가 원래는 그 한국 야쿠르트 자회사였죠. 예. 거기다가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현대중공업하고 공동으로 로봇 개발 사업을 이제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이제 전념하기 위해서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을 큐렉스한테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큐렉스가 전적으로 이제 그 로봇 그 성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한테 그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시 얘기죠. 그 뭐 큐비스하고 뭐 조인트, 뭐 스파인, 뭐 이런 재활 로봇 치료.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도 올 하반기에 가장 먼저 출시 예정인 로봇이 바로 의료 쪽입니다. 예, 그래서 큐렉스 같은 경우도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일단 명분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가 어지간한 종목군들이 뭐 시총 1조 원 돌파하고 뭐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선발 기업입니다만 3조가 넘었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 큐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천억 중반대거든요. 예, 그러면 좀 기간 조정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이제 고점 그 터치를 하기 위한 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먼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걸리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매도할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이 하락 트렌드를 살짝 벗어난 상태예요. 예? 예. 물론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뭐 이번 주 후반 내일까지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지 맥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일단 반등을 좀 해줘야 그나마도 이제 조정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월봉 보시면은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없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사실 지난달에 큰 흐름은 일단 일단락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일봉으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 예.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2만 원, 한 2만, 예, 한 1, 2천 원, 1,000원, 뭐 그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올 거예요. 천상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다음 달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그 22,000원 그 사신 가격대는 아까 일봉과 월봉의 장기 저항 맥점이기 때문에 아주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성과 그 스토리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더 간다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가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좀 더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2, 3개월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우선은 만약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에 잡으셨으니까 22,000원 전후. 예? 22,000원. 그 정도 주게 되면 일단 한번 끊었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만 원 아래 아니면 2만 원 초반 정도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시장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HBM,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도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지금 차익 매물 계속 추세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약했던 못난이 종목군들 있잖아요. 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던 못난이 종목군들. 그런 애들이 지금 또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은 22,000원 전후 반등 주게 되면 끊고 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은 2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쯤에서 한번 끊어보자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선장님 이해하셨죠? 네, 잘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랑 그 전화 통화하실 때 그 TV 틀어놓으시면은 늦으세요. 맞아요. 네, 타이밍이 늦으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저희 소리가 지금 계속 저희한테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또 말씀 재밌게 쉽게 해주십니까? 네. 아,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못난이 종목들.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표현이 되는구나. 자, 진짜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네. 자, 무찡님께서 뭐예요? 귀엽죠? 무찡.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찡무님. 근데 여기에 유튜브는 이름하고 성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무찡이라고 해야죠. 무찡. 무슨 뭐 굉장히 무슨 동물 캐릭터 이름 같네요. 뭔가 귀여운 느낌?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예, 68,950원.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2.2% 추가 상승하면서 81,200원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추가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수익 실현할까요? 이러십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뭐 종가 기준은 아니고 장중에 제일 잘 갔을 때가 지난달 7월이었는데 96,700원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좀 내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쪽은 제가 뭐 그전에도 이제 뭐 TV 출연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눈높이를 우리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좀 낮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선발 기업이긴 맞습니다만은 이 기업도 뭐 상반기에 주가 상승이 뭐 어마어마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일단 선발 기업이니까 그 뭐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월봉 이제 큰 추세를 보게 되면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움직일지. 예. 일단 우리가 뭐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단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노고 핵심 트렌드 추세도 요거 있죠. 요거. 예? 예.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술적으로 이제 2005년도 최고점이 여기가, 예, 이 트렌드에 맞게 여기서 급락 나왔다 다시 살리고, 예, 여기서 또 얻어맞고, 여기서 터닝 나오고, 다시 한번 찌글찌하다가 요 중간 트렌드 추세를 돌파하니까 거기서 급등 나온 거죠. 거기서 딱 얻어맞은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2005년도에 이제 고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2023년 18년 저항선이죠. 자,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없습니다. 예, 뭐 양봉으로 지금 일단 마감할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넘겨버리면, 거래 증가하면 넘겨버리면 다시 한번 뭐 1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달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저항권에서는 일정 물량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만약에 올려준다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반이라도 차익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하방 지지 맥점은 얼마입니까? 예, 7만 2,000원, 3,000원 되겠네요. 예, 요 라인을 이제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일단 빠진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일이죠. 지금 오늘 요 수렴형 패턴 만들면서 지금 살짝 양봉으로, 예, 뒤꿈치 들고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없죠. 자, 내일까지만 거래 나온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예,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어졌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올라올 때 만약에요, 최고점, 예, 96,700원을 종가상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좀 더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 압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1차 고점, 예, 96,000원 정도 7월 달 고점 말씀드리고요. 그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이상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인데, 이제부터는 하방 지지 맥점도 꼭 기억하시고, 예,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네, 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무찡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린 전략대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봉만 전문가의 인기를 채팅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들 전 국민이 찌글찌글 외치는 게 아닌가. 정말 대단한 파워네요. 야, 중독성 있어요. 예,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요거 악의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지역 순위를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공개해 주실까요? 네, 1위는 바로 2002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던 14회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때 2위를 거뒀고요. 98년에 13회 태국 방콕이 있었군요. 방콕, 이때도 한국 2위. 사실 이때 이후로 거의 항상 2위를 기록하다가 바로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3위 기록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2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중국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저희는 레키쇼 주제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